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이 초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저희가 또 하게 되는데요. 9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라든지 뭐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몰리게 할 만한 이슈들이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모든 하우스에서 나오는 지금 전망 자료를 봐도 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크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정치적인 결정,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이런 의회의 그런 문제랄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 이런 거 외에도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FOMC 회의,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는 FOMC 네. 회의를 앞두고 있고 또 시리아 공습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으면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2분기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운이 됐다가 3분기에 들어오면서 데이터들이 모든 지역에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영국도 굉장히 PMI 지표 좋게 나왔고요. 이런 여러 군데 그 주요 국가들의 경기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시리아에 대한 공습 당장 할 것처럼 되다가 미국 의회로 넘어가서 좀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FOMC 관련된 회의. 하지만 시장에서 9월이냐 12월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자산 매입 축소는 연내 시작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은 많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한 재료들이 좀 상당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점, 경기 개선된 점 등을 고려를 해보자면 또 위험 자산이 9월 달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수세에 몰릴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서 보자면은 달러가 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9월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까요? 네. 달러와 강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 달러 지수는 약 2.9% 올랐습니다. 예. 하지만 차트에서 보신 신흥국 통화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그렇죠. 되면서 지금 연초 대비 약 8.4% 정도 가치가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 불안은 신흥국 통화 약세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어떤 시장이 항상 일방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정을 거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신흥국이 조금 통화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9월 중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선진국 통화는 왜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미국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산해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런 자금 유입의 수혜를 받아서 선진국 통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이제 9월 들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선진국 통화가 반영을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9월 중에는 지난 7, 8월 흐름과 조금 벗어나서 선진국 통화는 달러 대비 조금 하락을 할 수가 있고 네. 신흥국 통화는 국가별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신흥국 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신흥국, 특히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앞서서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듯이 계속해서 그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추세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소위 문제국으로 꼽히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자면 자기 스스로 외화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즉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는 반면에 어떤 자본을 해외 자본으로부터 모두 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뭐 경제 운용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외환 시장에 대한 규제, 자금을 어떤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국으로 찍히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네. 굉장히 불안한 관점에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에 대한 청사진을 시장이 주면서 설득을 해내야만 이런 통화들에 대한 소위 공격이 좀 어느 정도 멈추고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아직은 그런 통화들에 대한 반등 시기는 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 변화율을 한번 5월 22일 이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5월 네. 22일은 버냉키 의장의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주 통화 절하율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말레이시아, 태국도 상당히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주가도 그렇고 좀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지 네.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반영은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싱가포르, 대만, 한국, 뭐 중국은 통화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흐름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다른 데 휩쓸려서 이렇게 절하됐던 그런 통화들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네.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뭐 일시적으로 급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지속성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세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주셨듯이 우리의 원화는 정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러한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차별화를 넘어서 예. 원화만 이제 유독 강세를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1,100원이 지난 5월 이후로 다시 하향 돌파가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외국인들 자금을 보더라도 7, 8월에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온 나라는 거의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변수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뭐 어제도 발표됐었던 주말 중에 발표됐던 8월 무역 수지가 예상치 2배를 뛰어넘는 4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이 나온 인도네시아의 7월 무역 적자 같은 경우 23억 불을 기록하면서 월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뚜렷한 대비가 보여지고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경상수지의 개선이 아주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뭐 인도나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모든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변수. 여기에다가 한국은 또 조선업종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는데 지난주에도 2조 5천억 원, 금주에도 1조 원 가량의 수주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그 조선업 관련된 매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또 9월 달에는 수출이 좀 더 본격화되는 수출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원화의 상대적 강세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목을 하시는 게 엔화의 동향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또 일본 증시가 좀 상승 동력을 얻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약간의 엔화 약세 기조가 다소 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의 뭐 소비세 인상 이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러한 부분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네. 여기에 있어서 또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일본 내부에 관련된 변수가 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본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엔화 약세 재료냐 강세 재료냐 그것도 결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시장의 분위기 휩쓸려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으로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주춤하고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달러화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엔화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세 인상은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엔화에는 다소간의 약세, 달러인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GDP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 가질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분위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일단 소비세 인상 결정은 아무래도 엔화의 다소간의 약세 요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이번 주 어제와 오늘은 아주 큰 이슈는 없었지만 앞으로 또 미국의 경제 지표,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월간 점화를 쓰면서 제목을 예. 어떻게 잡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잡으셨어요? 처음에 무풍지대라고 얘기를 꺼냈다가 그래도 우리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냐 해서 미풍지대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거의 이제 무풍지대와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변수들은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원화 환율 자체는 굉장히 절상 기조가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유효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선이 일단 1,100원 부근에서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도 1,105원 부근에서 깨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지대를 찾는 것이 좀 더 우선되는 그런 것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좀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달러와의 강세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자면 1,080원 초중반은 좀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